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직전 서울시에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내년 5월 9일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밤사이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아침 출근길에는 춥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좀 겨울 패딩을 꺼내야 하나, 코트를 입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뚜렷한 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면 이제는 이 사계절보다는 오히려 뚜렷한 두 개의 계절만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연스러운 바람이나 온도, 습도 등을 느끼기에 좋은 그 날씨, 가을이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공기들 느끼실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계획들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마음 편한 주말 되실 수 있도록 그 고민들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에 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맞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자랑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방주사 때때로 이렇게 딱딱 맞으면, 때에 맞춰서 맞으면 그래도 건강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각설하고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가라앉았죠. 지난주에 정말 난리였었는데요. 이번 주 되면서 조금은 안정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규제 지역 그 이외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은 막 휘파람을 불고 있다. 풍선 효과로 인해 좋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해서 또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 풍선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다음에 막상 그렇게 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요. 그 규제 풍선 효과 풀릴 때쯤 돼가지고 저는 그걸 한 1년 남짓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또 모두 몰려서 거기에 또 양도세 중과 완화되는 기간까지 또 몰려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기 물량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영악하게 남들 아쉬워할 때 내 물건의 가격을 매겨서 또 시장에 내놓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주시고 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또 안정적인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는 못다 공개하겠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나의 이야기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상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먼저 1대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은 제한돼 있죠. 그래서 1대1 상담들을 많이 신청을 하셨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담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보니까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 차원보다는요. 이렇게 소액 투자, 지금이 기회 아닐까, 마지막 기회 아닐까 그러면서 아파트는 이제 어떤 규제 지역 대상이 되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의 전략을 선회하신 분들이 또 많은 문의를 주셨거든요.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요지에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 때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보유 기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클을 상승 사이클일 때 제대로 관리되면서 타주셔야 또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또 재개발의 속도 자체가 어느 지역이 빠르고 정확한지 아니면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굉장히 추후에 사업성이 기대가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런 지역들까지 제가 아울러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또 좋은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하나 매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조급한 마음은 실패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2018년도에 네.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 분양받아서 25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 3월에 네. 자양 이동 그 한강변 A구역 그 빌라를 매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네. 제가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양동 빌라를 주임사 등록을 해서 네. 가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만약에 기존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네. 구리시로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다산에 어떤 아파트를 좀 분양받으셨을까요? 예, 다산 이편한 자이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셔서 쭉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에 24년도 3월에 자양 이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시면서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황인데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한번 거주하는 집을 파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느냐 만약에 판다면 구리시 쪽으로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까지 주셨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년에 다산에 들어가셨군요. 네네. 네, 요걸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자양동에 재개발 빌라를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 신축으로요. 예, 네, 신축으로 매수를 하셔서 요거를 그러면은 24년, 25, 26, 3년 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취하고 매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산의 이편한 세상 자이가 뭐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얘를 거주주택으로 놓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실현하면서 자양동에 있는 빌라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느냐 그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갈아타기의 그 후보 지역은 구리로 말씀하셨는데 요 갈아타기 지역의 어떤 적정성 여부 또 시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매도 시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좋습니다. 다산 지구가 이번에 참 그죠 구리랑 다산은 빠져 있어가지고 규제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휘파람을 부르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죠? 우리 시청자님도 그중 하나이실 것 같은데 그죠? 네네. 네, 요거 2018년이면 다산 많이 붙으셨겠네. 한 6억? 6억 정도 실현되나요? 양도 차익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 네네. 한 5억
네, 한 5억 중반, 5억, 예, 5억 정도요. 네, 2018년도였으면 그래요. 이때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2025년이니까 이때가 한 3억 정도였죠? 저는 25평형이어가지고 한 2억대 초반 아, 정도. 20평대셨어요? 네네. 네, 그랬으면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됐든 25평대들은가 33평이 되더라도 거의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지금 실현을 하셨는데 요거를 한 푼도 안 내고 비과세를 실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좋단 말이에요. 요 규제 지역이 서울은 이제 다 됐는데 규제 지역에서 지금 이제 제외된 곳이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다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남양주가 되니까 다산 신도시 여기에서 나는 갈아탄다고 하면 또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구리시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리시도 괜찮고 가게 되면 다산 신도시 내에서 좀 평수를 늘려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산에서 구리시를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는 시청자님 입장에서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비과세 실현이에요. 비과세를 취하세요. 네.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5억 이상의 비과세를 현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더 갖고 계신다고 해도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어떤 이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산에서 더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내가 1억의 차익을 더 상승 효과를 누리려고 하다가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어떤 그 혜택도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매도하는 데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사실 시청자님께서 더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도 3년을 꾹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2017년에 파리 대책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8년에 요 파리 대책을 해도 안 잡혀가지고 9.13 대책이라는 걸 또 내놨거든요. 요게 한 1년 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5년에 11호 대책을 했다고 하면 저는 감히 예상하기를 요거 한 1년 남짓, 그래서 내년 9월 정도에서 10월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금, 종부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게 보통 해마다 매년 7월 정도에 세금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내년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속된 말로 서울 주택 가격을 뭐 2018년에도 17년에도 그랬듯이 다 규제로 인해서 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튀어올라고 했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요 규제의 힘이 올해 정도 내년 아니면은 구정 정도까지는 좀 워낙 강력하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좀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학습 효과로 사람들은 귀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더 갖고 계신다고 해도 저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야. 네. 요거를 더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 다산까지 규제 지역으로 하는 순간에 또 시청자님 같은 물량 내놓는 분들도 많이 쌓일 거고 또 그때가 아까 인사말에도 드렸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그 마무리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쌓여있던 물건들 많이 나와. 그러면 지금은 대개 시청자님 물건이 귀하면서 배짱 내밀면서 비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내놓기는 그렇고요. 내년 봄 시장 있잖아요. 네. 한 4월, 5월 정도. 네. 그 정도 때 매도 타이밍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적으로 좀 고민을 하신다고 보면 일단 이 다산 이편한 자이를 매도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를 매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갈아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갈아타시기를 하던 다산에서 아니면 구리 쪽으로 와서 구리 쪽으로 갈아타시기를 하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는 소린 거고 요거 다산 지역 내에서의 갈아탈까 아니면 구리 쪽에서 갈아탈까 요거 결정하는 건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면
다산은 신축 위주의 신도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괜찮아. 구리는 구축 위주의 구도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깔끔한 면에서는 다산보다 떨어져.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에다 반영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할 상승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승 비율은 구리나 다산이나 비슷하게 가.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구리의 아픈 그 손가락이었는데 요게 지금 요 8호선 연장으로 해제가 되면서 다산 지역이나 구리 지역이나 어차피 8호선 연장 권역 내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승 비율은 어차피 다산이나 구리나 서울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산 자체가 조금 신축 위주의 도시이다 보니까 생활할 환경이 편하니까 또 그만큼 현재 가격도 평균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자님은 비싼 아파트를 사느냐 그거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사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뭘 사갖고 지금 내가 비과세 실현을 해서 다음 주택을 샀을 때 얘가 오르는 폭이 어떤 게 많이 오를까? 비슷하게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거주할 아파트를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네. 만약에 제가 서울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네. 그 취득세가 8%. 그 전에 그 자양 이동 빌라가 주택수 제외인데도 그 취득세는 8%인가요? 아, 얘가 특례 주택이었다고요? 예, 저 작년 3월에 그 신축 빌라를 매입해서 네.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이거든요. 얘를 살 때는 네. 주택수에 제외거든요. 근데 얘가 기존에 있으면서 조정 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중과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례 주택을 100채를 사도 돼. 그래도 1.1%야. 네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 다르다고. 아, 조정 지역이 되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에는 그냥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 거주 아파트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타시면 돼. 아, 예. 가격 상승 비율은 비슷하게 갈 거니까. 일단 네. 다른 거 말고 비과세 실현이 중요하니까 내년 상반기 그 봄 시장까지는 좀 가져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금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 놓치지 않도록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35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동탄역의 더샵 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주 중이신데 그래도 좀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질문 자체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상담하시는 분은 다산 신도시였고 두 번째 문자로 또 주신 분은 동탄이란 말이죠. 요 지역들을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진 대표적인 곳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번 11호, 그러니까 10,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혜택?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동탄, 그리고 일산. 저는 이 두 지역 같아요. 이 두 지역이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풍선 효과라든가 내지는 또 어떤 재건축에 대한 또 이슈, 그다음에 서울의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동탄과 일산을 위한 이번에 대책 아니었을까랄 정도로 또 이 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동탄에 있는 거 요거 거주 중인데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일단 동탄역이 위치해 있으면서 요 역세권이죠. 동탄에서 이 정도면 그래서 더샵 센트럴시티 2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단 말이죠. 전망은 저는 당연히 밝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호재를 10,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취득한 곳이 동탄과 일산이라고 했으니까 단기적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변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기적 전망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까지일까? 매도 시점까지 궁금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동탄은 지금 11호 대책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호재 하나. 두 번째, GTX가 되겠죠. GTX가 A 노선 자체가 지금 삼성역은 어차피 무정차 통과야.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역 어떻게 보면 이 삼성역 접근에 대한 것이 GTX A 노선의 어떻게 보면 포텐을 완전히 터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이 될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거 예상은 삼성역 개통은 지금 28년 예정인데 얘보다 늦어지겠죠. 그런데 호재는 단기적인 호재는 뭐냐면 삼성역은 일단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전 구간 개통을 하게 되는 게 26년 6월 내년 상반기란 말이에요. 상반기 이제 뭐 반기 마감이겠지. 6월 달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하게 되면 동탄에서 거주하면서도 그냥 저쪽에 수지에서 그냥 떨궈져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역 즉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확 되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동탄에 살면서 서울 도심 을지로 중구 이런 데 있는 회사 사무실을 갈 생각은 사실 불가능했었죠. 그럼 그쪽에 살면 그 위에 홍제라든가 다른 쪽, 이 북부의 신도시 쪽을 갔지 동탄에서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죠. 왜? 삼성역에 대한 개통까지 기다리게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이제 또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쌍끌이 두 개의 호재인 거야. 11호 대책에서 빠져나와 있다는 호재 하나. 두 번째는 GTX A 노선이 내년 6월 정도까지 내년 6월에 이제 삼성역은 제외한 무정차 통과로 인해서 도심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 요 쌍끌이 호재로 쭉쭉쭉쭉 끌고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출렁일 수밖에 없고 상승 여력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오늘 방송하는 내내 이게 관통이 될 건데 무슨 소리냐면 규제 지역에 지금은 제외돼 있다고 해도 과거를 학습해 봤을 때 또 다시 강력한 규제 또 풍선 효과 생겨 그러면 너도 터뜨릴게 또 옆에 풍선 효과 생겨 그럼 너도 터뜨릴게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한 1년 내에 또 다시 규제 그러니까 그 규제를 저는 내년 7월 정도에 세제 개편안을 내세움과 동시에 같이 버무려서 한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매도 시기는요. 저는 내년 마찬가지로 앞에 분처럼 내년 5월 정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는 뭐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상승이 쭉쭉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잘 거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내년 봄철에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엔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신우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그 신길동 보람의 SK뷰 아파트를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하고 현재 그 개포동 개포 현대 6차 아파트에 현재 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이 집을 샀을 때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좀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신길동 보람의 SK뷰 아파트는 이미 매도를 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여유 자금을 합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개포 현대 6차 아파트를 그냥 내 집 마련해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좀 투자를 먼저 해두는 게 나은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네. 매도를 하셨어요. 예예예. 신길동에 있는 보람의 SK뷰. 예, 지난주에 매도했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매수는 매수는 제가 분양을 받은 지가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예예. 분양 2018년에 받으셨으면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으셨으면 차익 속된 말로 겁나 많이 가져가셨겠네요. 예, 조금 맞습니다. 예.
그 신길 뉴타운을 벗어난 이유는 여기 거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거주하면 전세만 주고. 아, 거주는 안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럼 계속 거주는 어디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개포 현대 6차 아파트에 거주했어요. 전세로. 개포동에 예예예.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내 집은 임대를 주고 예. 나는 교육 때문에 강남에 이제 거주를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신길동 거를 정리한 상황에서 개포동 매수해도 좋은지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 현재 여기 사는 데가 이제 개포 현대 6차 아파트인데 한 개동 그 19가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네, 개포 현대 6차는 뭐 1차부터 6차까지 있으니까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알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요거를 매수해도 좋은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예. 여기가 이제 개포 현대 6차 아파트가 한 동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4차랑 네. 뭐 4차 별도로 떨어져 있고 5차 별도로 떨어져 있고 6차 별도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예, 여기는 그 개포 현대 1차부터 6차까지 거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포이동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글쎄요. 예, 예, 예. 잘 압니다. 여기 TV 보고 계세요? 아니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 밖에 나와 있으세요? 그래요. 아파트 자체 19세 그냥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19세대에 있는 거고요. 93년이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재건축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사업성 자체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예. 5차나 4차하고는 다른 얘기. 개포 현대가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요. 예. 개포 현대에 지금 6차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비하인드가 1차부터 6차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차부터 5차까지는 얘네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나와요. 통합 재건축으로도 하고 입지가 좋은 자리에 있어갖고 옆에 아파트들하고 같이 붙어서도 재건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체적으로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6차는 안 그래. 6차는 그냥 떼뚱하게 맞아요. 시청자님 말씀대로 포이동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여기 빌라촌 있는데 그냥 아파트 하나 떼뚱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살기는 기가 막히지. 얘만 아파트니까. 예, 예. 살기는 좋습니다. 네, 주변에 빌라고 뒤에 양재천 쫙 흐르고 카페 있고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살만 나는 곳이에요. 예. 네, 그 아래로 깔아보는 느낌도 있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지금 세대 우리 시청자님 세대 즉 우리가 1세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1세대에는 얘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그냥 뭐 학군. 사실은 우리 현대 6차는 학군 빼고는 뭐 자연 환경이나 있을까? 지하철도 조금 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기는 해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지하철을 얼마나 이용할까 싶기는 하겠지만 예, 예. 일단 평형대가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대로만 있든가 아니면 다른 아파트들 옆에 같이 개포동에 뭉쳐 있어 갖고 재건축이 됐는데 우리 거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하고 지금 한 200%가 훨씬 넘어서 240% 가까이 될 텐데 개인 그러니까- 지분은 10.2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6차 평균 19세대를 다 토탈해서 따지다 보면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글쎄요. 저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감당할 바에는 이거 팔고 내가 추가 분담금 할 거 해서 다른 아파트를 사겠지.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신길 뉴타운의 보람의 SK뷰를 예. 조금 빨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파시기는 뭐 어쨌든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파셨다고 하는데 이 현대 6차는 저는 매수하는 거는 반대예요. 아, 예, 예. 요거는 반대고요. 요 가격이면 시청자님 지금 돈이 좀 있을 거니까 주머니에 요거 한번 보세요. 매봉역 아래쪽에 요거 도곡 우성 5차. 아, 우성호차. 예, 예. 네. 우성 5차나 예. 조금 더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개포 우성 6차. 예. 요거 개포 우성 6차. 그러니까 개포 우성을 보시는 게 좋아요. 5차나 6차를. 아, 개포 우성 5차, 6차. 예, 네, 예. 네. 개포 예. 우성 6차는 지금 뭐
지금 사업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되게 그 부담 비용이 낮아. 그래서 개포 우성 6차는 지금 가격으로 접근해 봐도 내가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될 어떤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는 매봉역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는 뭐 도곡 우성이냐 개포 우성이냐 말 많은데 하여튼 우성 5차. 이 우성 5차를 한번 보시면 얘네들 자체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도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축 아파트 하면은 굉장히 수요 욕구도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현대 개포 6차 개포 현대 6차를 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금액은 2, 3억 정도 조금 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금에 대한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전 요거 훨씬 나을 거예요. 우성 5차나 6차가.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말고는 또 다른 쪽은 어떻게 좀 강남에? 예. 강남에 그 금액으로 가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자녀들 교육은 다 끝나셨을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그죠? 예. 다 끝나셨으면 굳이 이 학군지에 머물러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서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 들고요. 수서. 예. 남쪽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시면 저는 역삼동도 괜찮다고 봐요. 옛날에 개나리 단지. 조금 개포 현대 살 때보다는 복잡거리겠지만 그래도 군집의 힘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은 훨씬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뭐 선뜻 근데 지금 평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살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 40평대 살고 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웬만한 데는 지금 강남구라도 위쪽으로는 가시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뭐 강남구를 떠나시거나 아니면은 우측으로 해갖고 수서 내지는 자곡동 내지는 서초의 여기 내곡동 이쪽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쪽을 보시는 게 낫다고. 서초 내곡동이나 여기 강남 자곡동이나 뭐 수서 1원 이쪽을 보시는 게 나아. 여기에서 지금 현대 6차를 개포 현대 6차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개포 현대 6차 아파트 그쪽에는 뭐 제가 봐 재개발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 지금 거주집 찾는데 무슨 재개발 언제 될지 몰라요. 여기 자체가.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정을 지으면 수서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서 뭐 강남 한양 수자인 내지는 여기 세곡동 자곡동 이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서초 내곡동 세곡 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시청자님의 살림살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기는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평수가 송파에 있나? 아니면 위례 쪽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여유롭게 될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자연환경 이런 것들 보시면 위례 쪽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위례가 굉장히 눌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람의 SKP는 잘 매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인은 파셨어야죠. 좋든 나쁘든 비과세를 받으셔야 됐었는데.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는 집 매수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71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관악구 3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갈 일이 생겼는데 인천 서구 검단지구와 부평구 백운역 인근 중 어디로 좀 이사를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아마 처음 가시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부터 고민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인천 쪽을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된다. 개인 사정상 지금 인천 쪽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천의 검단지구와 부평의 백운역 인근으로 이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답변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고민은 되는데, 직장이 그러면 검단 이쪽인지 청라 이쪽인지 아니면 이 부평의 공단 이런 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인천에 거주인데, 인천의 집을 인천 사람만 뭐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아닌 거잖아요. 뭐 일단 타지에서도 인천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값어치 자체는 인천 사람들이 매겨주는 게 아니니까, 그 소리가 뭐냐, 내가 거주는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가 큰지,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검단은 저는 답변 드리면은요, 부평이 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검단은 우리가 인천을 사실 말을 할 때 인천이 지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인천은 공급이 많다고 난리거든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인천 공급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게 인천 서구죠. 거기에서 검단구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검단 지역도. 자, 그렇다고 보면 서구는 지금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먼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하철 5호선이라든가 5호선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뭐 이런 호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의 또 연장, 이런 호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공급 자체가 이 검단만 떼놓고 인천에서만 봐도 인천 서구의 검단만 봐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검단을 말할 때 김포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검단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자체도 많고 그 김포 한강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밑에 짜투리 지역들도요. 보시면 도시 개발들을 한참 많이 해요. 지금 이 지적도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적도로 보면 여기가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만한 게 또 김포 한강 2지구가 붙는단 말이죠. 김포 한강 2지구가 개발을 지금 또 주택이 들어가, 어마무지한 양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도시 개발 구역이 또 붙어. 우리 검단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김포가 쫙 둘러싸고 있어줘. 쉽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여기도 지금 물건이 다 이제 지하철이 가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좋죠. 규제 지역에서 어찌됐든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도. 그래서 이쪽 검단에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왕 지금 어차피 들어가실 거잖아요. 내가 검단을 갈까요? 뭐 어디 파주 운정을 갈까요? 그런 고민이 아니거든요. 같은 인천 내에서 검단을 갈까요? 저 아래쪽에 부평을 갈까요?예요. 부평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부평의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을 통해서 GTX를 저 7호선을 갈아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백운역 인근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보면 백운역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부평역인데, 얘네들은 GTX에 대한 호재도 있죠. 인천 지하철 타고 가서 7호선 갈아탈 수 있죠. 두 정거장이면 되니까. 거기에 지금 이 부평 쪽 자체가 기존에 1호선이 있죠. 이제 인천도 자족보다는요, 서울 귀속성이 많이 강화가 되는 상황이야. 즉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어디가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송도가 상당히 좋아요. 바닥 조망 되게 좋고 한데 또 신축들로 많이 몰려 있고, 그 송도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GTX가 거기서 출발점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누가 송도를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인천도 서울 귀속성이 지배를 하는 시간이 가면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 훨씬 좋은 부평, 그리고 지금의 가치를 떠나서 부평은 인천에서 저는 유일하게 좀 이렇게, 유일하다고 하면 좀 너무 직설적이고요. 상승 여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한 곳, 최상위 지역 한 3곳 중에 하나를 저는 부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평 쪽 선택하시는 게 시청자님 거주하시면서 또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맛볼 수 있는 거라고 부평구의 백운역 추천할게요.
네,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 한 곳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그 지역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96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일산 서구에 있는 문촌 4단지 3익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번 대책에서 서울이 묶이고 일산이 조금 빠져 있어서 뭔가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산 같은 경우에 계속 오늘 이제 15 뭐라 그럴까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빼고서 논할 수가 없는 게 일산도 그런 호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산역 앞에가 이제 보면 후곡 마을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문천 지구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문천 마을을. 그러면 이제 일산역 앞에가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선도지구란 말이에요. 일산 지역에. 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뭐 10년 내에 입주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산에서 가장 그러니까 일단 선도지구로 정한 것들의 그 기준 자체가 일단 사업성 괜찮고요. 재건축에 대한 추진 속도가 다른 단지보다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원활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흘러나갈 거다. 또 사업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지금 선도지구 1차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후곡마을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학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의 엑기스는 저는 이쪽에 후곡마을 쪽하고 저 백마 앞에 백마역과 그쪽에 마두역 쪽으로 이어지는 또 이쪽에는 일산역과 주염역으로 이어지는 이 두 라인을 저는 이제 일산 신도시 쪽에 핵심 도시라고 보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킨텍스, GTX 라인은 지금 신축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지금 상황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촌마을 지금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곳이 요 문촌마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3익 4단지 요 단지가 되겠는데 대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 자체도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산의 엑기스가 자 선도지구 있죠, 위쪽에. 그 다음에 학원가 형성이 돼 있죠. 일산에선 가장 대형 학원가거든요. 거기에 문촌마을에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포개져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아마도 1차 다음에 2차에 대해서 선정될 충분한 어떻게 보면 저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해도 3익 4단지, 그러니까 4단지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뭘 물어보셨죠? 거주하시는 데 전망? 저는 굉장히 밝다. 일산에서는 굉장히 선택받은 지역 중에 하나다. 선택받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다 생각하니까요. 시기적으로도 규제책에서 풀려있는 상황이 지금이 좋은 시기.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담보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전체적인 어떤 일산의 선도지구 특별법에서 용적률에 대한 또 상향 이런 얘기도 나올 거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밝다, 좋으니까 꾸준히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좀 마음 편히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4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호선 계룡역 인근의 테라펠리체 송파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송파에 있는 아파트니까 이제 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걸 텐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 아파트들을 이제 많이 또 저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 문자로 길게 주셨던 내용인데 여기 송파구 가락동의 계룡역 앞쪽으로 나와서 있는 테라펠리체라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뭘 물어보시는 거죠? 매수해도 좋으냐? 테라펠리체라고 해서 테라펠리체 송파 아파트가 되겠고 지금 얘네들이 이 아파트가 강남 3구죠. 강남 3구라고 하는 송파구에 위치를 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전에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로 뭉겼다 뭐다 해갖고 되게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제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됐어. 그러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레벨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남 3구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리스트에서 빼버려야 되는 아쉬운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자 거기에서 자 15 부동산 규제 체계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6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강남 3구 송파구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15억 이하로 이 아파트에 뭐 30평, 20평대, 30평대 아파트들이 한 7억에서 8억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싸냐?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임대 사업으로 해서 건설임대 아파트로 나왔던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매매로 나온 게 최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초기 어떻게 보면 분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거라는 소리예요. 자, 주변이 온통 재건축이야. 주변이 온통 재건축이고 일단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갈 텐데 지금 어차피 규제 지역이니까 내가 한 2년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 그 뒤에 임대 전환을 해도 임대 수익은 잘 나오는 상황에 더해서 일단 재건축 아파트들 뭐 뒤에 삼익부터 해서 가락 극동 뭐 답니다. 쌍용 뭐 주변이 온통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주 수요도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주 수요가 당연히 교통편 좋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정거장 위쪽으로 해서 이제 3호선으로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10분 내에 수서역까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풍부한 호재를 가져갈 수 있는 간접 수혜 지역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인근이 공원이 잘 돼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보인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송파에서 뭐 서울 우리나라에서 명문 학군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주변에 주거 환경 좋고 일단 신축입니다. 신축급이다 보니까 매매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즉 규제로 인해서 물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뭐 서울시장 아까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나운서께서 멘트를 좀 해주셨잖아요. 서울시장은 싫어한다.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이제 좀 해제를 시키려고 한다. 토지거래 눌렸던 토지거래에서 풀려나는 순간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또 여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테라펠리체 송파 매수의 여부 이건 당연히 매수하시면 좋다. 여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하실 곳을 찾고 계셨던 우리 송파의 테라펠리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층, 좋은 평형의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짧게 좀 핵심만 전해드리는 아쉬움이 조금 남지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오늘 상담을 길게 했지만 여기 제가 이제 상담 처음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관통했던 게 뭐냐면 이 규제 대책 10월 15일 날 발표했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게 유불리한지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규제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풍선 효과의 혜택 지역이라고 한들 이 규제가 어찌돼 보면 뭐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을 좀 때려잡기 위한 규제책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 규제의 범위는 점점 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다고 해서 이 호시절이 가는 건 아니니까 이 기회를 내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상승의 폭을 더 취하느냐 이런 것들은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더 보유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보유하고 있다간 큰 코 맞을 수도 있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금이 부동산 빌라의 투자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양질의 또 부동산 추천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